어서오세요. 공부법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먼저 시청해 주시고요. 설명란에 챕터 나눠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시고 버릴 부분은 버리시고 각자의 해석을 완성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마이너 핍카드 8번 4장을 살펴봤죠. 완드는 하늘을 가르며 폭발적으로 질주했고 컵은 정갈하게 쌓아둔 걸 두고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떠났고 소드는 스스로 만든 밧줄에 묶여 정지, 펜타클은 검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몰입했었죠.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완드는 질주, 컵은 졸업, 소드는 정지, 펜타클은 몰입이었어요. 7번에서 각각 던졌던 질문에 8번이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내고 움직였다면 오늘 9번에서는 그 답을 안고 각자 어디에 도착하게 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수비학부터 짚고 갈게요. 오늘 9번이죠. 수비학에서 이 9는 정말 중요한 숫자였죠. 우리 메이저 9번 은둔자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9는 한 자릿수의 마지막 숫자. 1부터 달려온 그 여정의 완성이자 통합, 개인의 완성수라고요. 또 이 개인의 완성수라는 의미는 은둔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이너 핍카드 9번 카드들, 각 원소의 9번 카드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 원소의 성격이 개인의 모습에서 정점을 찍는 지점. 그럼 여기서 이 완성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1부터 8까지를 쭉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 숫자들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와 혹은 상황들과 부딪혀가면서 만들어진 경험치였거든요. 거의 다 관계 안에서 또 상황 안에서 흔들리고 부딪히며 쌓인 것들이었는데 이 9번은 좀 다릅니다. 더 이상 부딪힐 사람도 시험받는 상황도 없어요. 이유는 사실 간단하거든요. 부딪힘의 과정이 이미 8번에서 끝났다는 거. 9는 이제 그 결과만이 남은 자리, 즉 그동안 쌓아온 경험치가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이제는 나의 사회적 자아 혹은 나의 철학, 또 나라는 사람 자체로 완성이 된 단계예요. 그리고 이 숫자 9만에 특별한 성질이 하나 더 있었죠. 어떤 숫자에 이 9를 더해도 원래의 숫자가 그대로 남았어요. 예를 들어 5에 9를 더하면 14, 다시 1 더하기 4는 5가 되죠. 원래의 숫자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더했을 때 서로 섞이지 않고 튕겨내는 숫자는 이 9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9라는 숫자를 고정불변의 의미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무리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섞이지 않고 결국 다시 튕겨내고 또 튕겨져 나오는 숫자. 지금까지의 의미들을 합쳐보면 이 9번 카드가 왜 관계도 평가도 방해물도 없는 자리인지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시나요? 여정은 이미 다 겪어냈고 그러면서도 무리에 섞이지 않는 성질. 이게 원소별로 좋은 쪽으로 진해지면 완성, 안 좋은 쪽으로 진해지면 붕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개인을 넘어서 거대한 흐름,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딱 한 번, 각 원소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 필터도 없이 순도 100%의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9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9번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 지금 꾸밈없이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좋든 나쁘든 말이죠. 미리 살짝 엿보면 완드는 붕대를 감은 채 지팡이를 꽉 쥐고 서 있고 컵은 팔짱을 낀 채 황금빛 컵들 앞에서 만족하며 웃고 있고 소드는 검은 밤 침대에 앉아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어요. 마지막 펜타클은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정원에 도도하게 서 있네요.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완드9는 수성, 컵9는 만끽, 소드9는 악몽, 펜타클9는 품위가 될 겁니다. 같은 숫자 9인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게 좀 재미있지 않나요? 그 이유를 이제 그림들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완드 9번부터 볼게요. 그림을 보면 남자 머리에 흰 붕대가 감겨 있어요. 눈빛은 피곤한데 옆쪽을 노려보고 있네요. 이 남자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통해서 위협은 앞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사각지대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차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완드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온 사람에 가까웠죠.
5번에서 겨루고 6번에선 월계관을 쓰고 7번에선 그 자리를 지켜내더니 8번에서는 흐름까지 타고 폭발적으로 뻗어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옷 전혀 화려하지가 않죠. 소매는 해졌고 색은 바랬고 신발도 낡았어요. 정상에 오른 승리자의 복장이라기보다 정상까지 오는 길에서 뭔가 다 닳아버린 듯한 사람의 복장 같지 않나요? 완드에게 이 정상은 화려한 전리품이 아니라 몸으로 대가를 치르며 얻어낸 결과였다는 뜻이겠죠. 끊임없는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 엄청 지쳐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일 수도 있는 등 뒤의 지팡이들도 볼게요. 8개의 지팡이가 촘촘하게 줄지어 박혀서 울타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미 이뤄냈고 또 지켜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울타리 한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있어야 할 지팡이를 지금 이 남자가 두 손으로 꽉 쥐고 서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 뭘까? 아무리 완벽한 방어 체계를 쌓아놔도 마지막 핵심 한 자리는 시스템이나 재산, 인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지 않을까요? 결국 마지막 한 자리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채워야만 하는 거겠죠. 이 완드의 주인공은 끊임없는 경쟁을 뚫어내며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결국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회사의 대표라고 한다면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자기가 직접 현장복을 입고 점검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 완드가 지금까지 쌓아온 8개의 지팡이는 실력과 경험, 명성 등이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뜻일 텐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완성이 안 돼요. 결국 내 두 손으로 마지막 한 자리를 붙들어야만 울타리가 완성된다고 믿는 사람. 완드 8과 이어서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 8번에서 하늘을 가르며 폭발적으로 날아가던 그 8개의 지팡이들 기억나시나요? 시작점도 끝점도 보이지 않던 인간의 손을 떠난 화살들. 그 화살들이 마침내 땅에 박혀서 지금 이 9번의 울타리가 된 거겠죠. 도달할 곳은 더 크고 넓고 비옥한 곳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남자가 서 있는 곳이 그래 보이지 않나요? 완드는 승부욕, 인정욕이 강한 원소였어요. 완드 5번에서 소년들과 겨루고 6번에서는 혼자 말 위에 올라 월계관을 쓴 승리자가 돼서 대중의 환호를 받았고 7번에서는 그 자리를 사수하던 사람. 완드는 누군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었거든요. 리더, 정복자, 승리자. 완드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언제나 맨 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9번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승리의 함성도 월계관도 없죠. 대신 붕대와 남루한 옷 그리고 피로만이 남아있는 듯해요. 이끄는 사람은 늘 앞만 보고 달렸을 텐데 이제는 뒤도 살피고 옆도 살펴야 하는 위치. 완드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왜? 지킬 게 생겼으니까. 자, 그럼 왜 다른 원소, 다른 숫자도 아니고 완드 9일까? 완드는 불의 원소, 시작하고 쟁취하는 에너지고 계속 타오르고 뻗어나가야 사는 원소인데 이 불이 숫자 9, 관계도 시험도 다 끝난 이 완성의 자리를 만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뻗어나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왔으니까. 또 너무 지쳤을 테니까. 그런데 불은 멈추는 법을 모르죠. 그래서 이 타오르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대신 버티는 힘으로 바뀌어버려요. 힘겹겠죠. 그 폭발적인 발산의 에너지와 추진력이 수성의 에너지로만 갇혀 있어야 할 테니까요. 안에서는 여전히 에너지가 끓고 있는데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쳤고 지켜야 할 것까지 생겨버린 상황이어서 시야와 판단력도 흐려진 상태일 테고 완성의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기도 할 거예요. 다른 원소들과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컵 9였다면 이 정상에서 진작에 팔짱 끼고 여유를 부렸을 테고 소드 9였다면 이 방어선을 지키는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을 거예요. 또 펜타클 9였다면 애초에 이렇게 지치지 않고 차분하게 이 자리를 다졌겠죠. 수성의 에너지에 가장 적합한 원소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드는 다 지켜냈으면서도 여전히 지팡이를 놓지 못하거든요. 얻은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인정하고 누리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보여요. 늘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했던 사람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지금 느끼는 피로가 최후의 승리 직전의 진통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쌓아둔 8개의 지팡이, 그동안의 실력과 경험과 기세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겠죠. 마지막 한 걸음만 버티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모든 걸 나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지키다 보니 사각지대의 작은 균열을 놓치거나 도와주겠다는 손길조차 의심하며 밀어낼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지금 이 긴장과 피로가 사실은 거의 다 지켜냈다는 증거라는 거. 반대로 주의할 점은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몸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은 잊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7번에서 자리를 지켜내는 게 완드의 시험이었다면 8번에서는 그 방어가 폭발적인 전진으로 터졌고 9번에 이르러서는 그 전진 끝에 도착한 이 자리를 이제 혼자 힘으로 수성해야 하는 무게가 온전히 완드의 몫으로 남아버렸어요. 늘 앞만 보고 뻗어나가던 이 원소가 이제 뒤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책임감이겠죠. 리더의 영원한 숙제. 이번엔 컵 9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빨간 깃털 모자를 쓰고 화려한 의복을 갖춰 입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또 자신만만한 자세로 앉아 있어요. 8번에서 남자가 입고 있던 그 열정의 빨간 상의 기억나시나요? 그 색이 지금은 모자 하나로 옮겨왔죠. 온몸을 덮던 열정이 이제는 머리 위 장식 하나로 모아졌어요. 다 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절제된 상태로 남았다는 뜻일 겁니다. 옷도 되게 고급스러워졌죠. 살집도 있어 보이는 체구예요. 8번의 산을 넘고 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행 끝에 도달한 곳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와 만족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 팔짱 낀 자세를 두 가지로 읽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성취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 또 하나는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적인 방어예요. 여유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아무도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근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 이 카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뒤로는 파란 천이 덮인 높은 전시대 위에 9개의 황금 컵이 반원형으로 빼곡히 놓여서 이 남자를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8번에서 남겨두고 떠났던 8개의 컵들에 하나가 더해져서 이제는 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둘러싸는 방벽이 됐어요. 손에 들고 뭔가를 마시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트로피처럼 전시된 흔들리지 않는 업적. 그런데 컵 안은 비어있죠. 더는 뭘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의미. 컵 1에서 넘치던 그 물이, 그 넘침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거겠죠. 그리고 방 안에 사람도 없어요. 컵은 원래 감정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원소였는데 가족도 동료도 한 명도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방 전체가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건 이 남자가 뿜어내는 결실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일 거예요. 타인이 끼어들 틈 없는 견고한 풍요. 이게 바로 컵이 도달하는 정서적 정점입니다. 컵 8번과 이어서 보면 이 사람 산을 향해 등을 돌려 떠났었잖아요. 뒷모습이 구부정했고 짊어지고 온 경험의 무게가 느껴졌었죠. 그 고독한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까 궁금했는데 지금 이 9번을 보면 답이 보이죠. 산을 넘어서 이 사람 이제 황금빛 방에 도착했어요. 8번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 때문에 떠났던 그 사람이 9번에 이르러서는 그 공허 자체가 사라진 자리에 앉아있죠. 대체 뭐였을까요? 그 공허는? 컵은 원래 관계의 원소죠.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 안에서 채워지는 원소였는데 9번에 이르러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나 스스로를 대접하고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힘. 타인에게 쏟던 감정과 애정을 이제 드디어 나에게 쏟기로 한 것. 바로 이게 컵이 도달한 개인의 완성입니다. 아마 비어있던 그 자리는 타인을 위해 혹은 무언가를 위해 정작 방치하고 외면해왔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왜 하필 컵 9번일까? 컵은 물의 원소,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정해진 형태가 없는 원소인데 이 물이 숫자 9, 완성의 자리를 만나면 이제는 그릇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계속 누군가에게 또 어딘가에 맞추면서 담기려고 애쓰던 물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릇이자 내용물이 된 셈입니다. 채워야 할 대상도 담겨야 할 그릇도 사라진
가장 순수한 자족의 상태. 넘치던 컵 1번의 물이 이제는 넘칠 곳도 넘칠 필요도 없어진 거겠죠. 다른 원소들과도 비교를 해보면 완드 9였다면 이 정상에서 여전히 지팡이를 놓지 못한 채 긴장한 상태로 서 있었을 테고, 소드 9였다면 이 풍요조차 의심하며 밤새 뒤척였을 거예요. 펜타클 9였다면 이 컵들 대신 정원과 매를 곁에 두고 좀 더 정제되고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겠죠. 추구하는 바가 좀 달라요. 컵이 자족과 만족, 충만을 추구한다면 펜타클은 안정과 품격을 추구하는 모습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컵은 가장 크고 호탕하게 웃고 있잖아요. 캬 좋다, 딱 이 표정. 완드 9가 자신이 이룬 것을 지키려는 자라면 컵 9는 이룬 것을 즐기는 자에 가깝겠죠.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만족할 줄 아는 정서적 근육이 완성됐다 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바라던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타인의 도움이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이 만족감에 취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을 잃을 수 있어요. 팔짱 낀 자세처럼 타인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다가 본의 아니게 고립될 수도 있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타인의 박수가 아닌 스스로의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마음껏 만끽해도 된다라는 거겠죠. 반대로 주의할 점은 이 풍요가 나눔 없이 혼자만의 축제로 굳어지면 결국 그 왕국에는 나 혼자만 남게 된다는 것. 9개의 컵이 나의 자부심이 아니라 타인들과 나를 구별짓는 과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번엔 소드 9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흰 잠옷을 입은 여인이 양손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어요. 이 흰색 소드 8번의 그 붉은 옷과 전혀 다르죠. 8번에서는 몸 전체를 덮은 빨강이 꺼지지 않은 열정, 욕망 등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그 색이 하얗게 바랬어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온몸으로 쏟아내는 오열이자 극심한 수치심의 발현입니다. 얼굴 전체를 두 손으로 완전히 가린 이 자세는 8번에서는 눈가리개로 강제로 가려진 시야였다면 9번은 스스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죠. 8번의 수동적인 감금이 9번에서는 능동적인 자기 은폐로 바뀌어버렸어요. 8번은 누군가 나를 묶었다, 가뒀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는 모습이라면 9번은 스스로 자기 안에 깊게 들어간 모습. 그리고 여인의 위로 9자루의 검이 여인의 가슴, 목, 머리 부분을 수평으로 가르지르면서 떠 있어요. 8번의 칼들은 최소한 수직으로 박혀서 등 뒤에 울타리 역할이라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칼들이 방향을 바꿔서 여인의 몸 위를 가로지르고 있죠. 물리적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시각적으로는 이미 몸을 관통한 것처럼 보여요. 8번이 오히려 뒤를 막아주는 울타리 같았다면 9번은 온몸을 짓누르는 압박이죠. 밤마다 반복되는 기억과 악몽이 칼날이 돼서 여인의 호흡과 사고를 압박하고 있어요. 배경은 온통 암흑이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이 고독한 심연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거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실제보다 훨씬 큰 공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여인, 침대라는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8번과 또 연결이 되죠. 실제로는 안전한 공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인데 스스로를 계속해서 고통 속에 놓아두는 모습. 다리를 덮은 이불도 푸른 별자리, 빨간 꽃무늬로 화려하고 평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아래, 침대 밑 조각이 좀 처참해요. 침대 하단의 나무 조각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무릎을 꿇리는 장면이 새겨져 있거든요. 지금 이 여인을 괴롭히는 고통의 뿌리가 오늘 처음 생긴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상처에 이미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화려한 이불 아래 오래된 트라우마가 깔려 있는 모습. 이거 소드 8과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8번에서 이 여인 느슨한 밧줄에 묶인 채로 눈을 가리고 있었죠. 마음만 먹으면 풀고 나갈 수 있었는데 스스로 나갈 수 없다 믿으면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낮이었는데 이제 9번에서
밤이 됐네요. 8번에서는 스스로 풀 수 있는 상태였고 또 뚫린 길도 있었죠.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떨까요? 이젠 그 길조차 보이지 않겠죠. 낮에는 이성으로 억누르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그 죄책감과 두려움들이 밤이 되어 혼자 남겨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태를 계속해서 그리면서 말이죠. 소드는 원래 이성과 사고의 원소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발이 묶였던 8번에서 이제 9번, 그 생각이 밖이 아니라 더 깊은 자신의 안쪽을 향하게 됩니다. 남 탓, 상황 탓이라고 믿으며 버텼던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생각이 생각을 베고 또 자기 자신까지 베는 순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은 진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각성하는 순간에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누구보다 처절하지만 진짜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말이죠. 그럼 왜 하필 소드 9번일까? 소드는 공기의 원소, 이성과 사고, 언어의 영역인데 이 공기가 9라는 완성의 숫자를 만나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다른 원소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완성을 겪어내는 동안 소드는 오직 머릿속에서만 모든 걸 겪어내는 원소니까요. 바깥에 아무도 없다는 건 다른 원소들에게는 평화였을 수 있어도 소드에겐 오히려 검열해줄 사람도 멈춰줄 사람도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생각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 굴러만 가고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칼끝을 돌리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고통이 가장 무섭다는 걸 소드 9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겠죠. 다른 원소들과도 비교를 해보면 완드 9였다면 실제로 겪은 상처로 지쳤을 뿐 여전히 눈을 뜨고 옆을 살피며 서 있었을 테고 컵 9였다면 이 밤조차 팔짱을 끼고 편안하게 넘겼을 거예요. 펜타클 9였다면 밤이 와도 흔들림 없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겠죠. 그런데 소드는 실체 없는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가장 잔인하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같은 완성의 자리에 도달했는데 다른 셋은 그 결과를 쥐고 있고 소드만이 결과마저 의심하고 있죠. 그래도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이 고통이 정점에 달했다는 것 자체가 곧 끝이 날 거라는 신호겠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겪는 공포는 실제 상황에 비해서 그리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다스려야 하는 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실로 믿고 그 안에 스스로 갇힐 수 있어요. 수치심 때문에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한 채로 혼자 어둠 속에 머물게 되기도 하고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재생하면서 생각의 칼질을 멈추지 못할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나를 찌르는 것 같은 9자루의 검이 실제로는 나를 찌르지는 않고 있다는 것. 지금 느끼는 공포의 대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라는 것. 반대로 주의할 점은 그 상상이 너무 정교해서 본인은 그걸 현실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손을 떼고 방에 불을 켜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신의 깊은 밑바닥, 그곳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확인해야만 노연하는 원소. 이게 소드의 진실입니다. 가장 날이 서 있지만 가장 진실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원소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펜타클 9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황금빛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포도밭 정원에 서 있어요. 8번의 그 검은 작업복 기억하시죠? 외부의 빛을 차단하고 자기 내부 역량에만 집중하겠다던 그 옷이 9번에 이르러 화려한 드레스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면을 다스리던 옷에서 이제는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장하는 옷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도도하고 고든 시선이 눈에 띄는데 8번에서는 오직 손끝의 조각에만 시선이 고정돼 있었잖아요.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고 또 무언가를 작업하는 일에만 열중했었다면 이제는 시선을 들고 정면을 당당하게 응시하고 있죠. 이제 더는 세상의 소음을 피해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진 셈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고 있기도 합니다. 왼손에는 매가 앉아있고 잘 보시면 이 매의 눈을 빨간 천으로 가려뒀어요. 이거 소드의 눈가리개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겠죠. 소드의 눈가리개는 공포 때문에 스스로 앞을 못 보는 거였는데 이 매의 눈가리개는 사나운 본능과 욕망을 지성으로 완벽하게 다스려서 조용히 손 위에 얹어둔 거거든요.
같은 눈가리개지만 소드는 두려움, 펜타클은 통제력입니다. 또 뒤로는 6개와 3개로 나뉜 펜타클이 배치되어 있어요. 8번의 나무 기둥에 6개, 손 위에 1개, 발 밑에 1개. 이렇게 축적했던 방식과는 또 좀 다르죠. 지금은 안정된 기반 6개에 완성을 뜻하는 3개가 더해진 모습. 그리고 이 펜타클들 손에 쥔 게 아니라 포도밭 곳곳에 자연스럽게 열려 있죠. 8번이 손으로 직접 조각하며 하나씩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었다면 9번엔 그 결과물들이 이제 스스로 자라나는 풍요가 된 거예요. 수익 구조를 이미 다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제는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물질적 풍요의 정점에 올라 있는 모습. 그리고 발밑으로 작은 달팽이 한 마리 보이시나요? 이 달팽이는 지금의 성공이 운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3번의 협업부터 7번의 성찰, 8번의 몰입까지 한 걸음씩 쌓아온 시간들이 바로 이 정원을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뒤로 보이는 울타리도 지금 이 정원이 외부의 침범을 막고 오직 나만의 평화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단단한 영토라는 걸 의미합니다. 펜타클 8번과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8번에서 검은 작업복을 입고 세상과는 완전히 등을 진 채 홀로 조각에 몰입했던 장인 기억하시죠? 그 고립을 견뎌낸 이후 9번에서는 스스로 품격 있는 고독을 선택하고 또 누리는 여유가 됐어요. 그럼 왜 하필 펜타클 9일까? 펜타클은 흑의 원소, 인내와 축적, 현실 감각의 영역인데 이 흑이 9, 완성의 자리를 만나면 결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다른 원소들이 감정, 생각, 의지의 영역에서 완성을 맞이할 때 펜타클만은 손에 잡히는 정원, 손에 잡히는 부로 완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완성이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펜타클의 여정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쌓아온 시간들이 정직하게 돌아온 결과. 다른 원소들과도 비교를 해보면 완드 9였다면 이 정원에서도 여전히 경계하며 긴장했을 테고 컵 9였다면 좀 더 호탕하고 왁자지껄하게 이 풍요를 즐겼겠죠. 소드 9였다면 이 정원 안에서도 뭔가가 잘못될까봐 밤새 뒤척였을 거예요. 그런데 펜타클은 흔들림 없이 가장 정제된 자세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완드가 지키고 컵이 만끽하고 소드가 무너지는 동안에 펜타클은 그 모든 걸 다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분한 품격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소드와 완전히 정반대로 보이는데 소드도 고급진 방 안에 있었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소드가 실체 없는 두려움에 괴로워하는 동안 펜타클은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깎으며 증명해왔죠. 소드 9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펜타클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왜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자꾸 손을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컵 9번과 펜타클 9번도 둘 다 부자 카드라고 불리는데 특히 이 펜타클 9번은 골드미스 카드라고도 하거든요. 컵 9가 소원 성취 카드, 나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카드에 가깝게 해석이 된다면 이 펜타클 9번은 실질적인 안정과 풍요를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품격, 기품을 드러내는 카드에 좀 더 가까워요. 아무래도 기질의 차이가 있어 보이죠.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궈낸 완벽한 자립을 뜻해요. 8번에 고행 같은 숙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9번에서 사물을 꿰뚫어보는 신미함과 교양까지 갖추게 된 거겠죠.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품, 내면의 기준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꼭 산속에서 수행을 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무언가를 갈고 닦은 모든 분들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달라 보여도 그 본질은 결국 비슷하겠죠.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도도함이 남들 눈에는 오만함으로 보이거나 울타리를 너무 높여서 소중한 인연에 발길조차 막게 될 수 있어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어느새 아무도 필요 없다는 배타심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겠죠.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8번의 고독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낸 것, 그 시간이 결국 나를 가장 우아한 자리로 데려왔을 겁니다. 반대로 주의할 점은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때로는 스스로를 유배시키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최종 정리해볼까요? 오늘 마이너 핍카드 9번 4장을 모두 살펴봤죠. 수비약 9는
관계와 시험이 끝나고 나만이 홀로 남은 자리, 또 완성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 완성의 모습이 원소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났죠. 완드는 불, 늘 이끌던 자가 처음으로 지키는 법을 배우며 붕대를 감았고, 컵은 물, 8번의 고독한 여정 끝에 스스로를 채우는 법을 완성했어요. 소드는 공기, 낮의 감옥이 밤의 악몽으로 깊어지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베고 있었고, 펜타클은 흙, 검은 작업복을 벗고 황금빛 드레스로 그동안의 시간을 증명해냈죠. 같은 개인의 완성수인데 완드는 짊어지고 컵은 누리고 소드는 무너졌죠. 마지막 펜타클은 품격을 갖췄어요. 리딩할 때 이 카드들이 나온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까요? 완드라면 지금 그 자리 혼자 다 지키실 건 아니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걸 짚어주고, 컵이라면 지금 그 만족 누군가와 나눌 준비 되셨나요? 고립되지 않는 풍요를 짚어주고, 소드라면 지금 그 밤 현실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실체 없는 두려움과 실제 상황을 구분하는 법을 짚어주고, 펜타클이라면 지금 그 울타리 나를 지키는 담장일까요? 아니면 나를 가두는 담장일까요? 자립과 고립을 구분하는 법을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에서 각각 완성을 맞이한 이 네 원소가 다음 10번에선 또 어떤 얼굴로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그 마지막 모습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